네, 2020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건의 논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의 제목은 공무원 죽음은 외면하고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어제도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참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무참하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쓴 손편지에 대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국회에서도 공개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봤던 국민의당의 김혜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이렇게 써서 보냈죠. 손편지죠. 근데 대통령의 편지는 타이핑된 것이랍니다.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인은 좀 해주셔도 좋죠. 이걸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아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 수보회의에서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거기서 했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내닫지 못한 형국이다 이렇게 아주 했네요. 그리고 북한에는 성신과 성의를 다해 종전선언을 속삭이면서도 정작 애가 타들어가는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고문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의 유가족과 국민들은 자괴감만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 당선되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을까? 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궁금증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굉장히 추적을 해야 되겠어요. 헌법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공무원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죠. 한 1억 2천,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일본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한 8,300만 통일이 돼서 우리보다 한 1.5배, 1.6배 정도 많은데 공무원이 5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의 인구인데 공무원은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모든 행정부의 공무원은 그가 임명을 합니다. 이것을 헌법이 분명히 해놨는데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통솔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 부하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개가 물려서 와도 몸뚱이 들고 뛰쳐나가는 게 주인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T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현 정권의 책임인가.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보수당 정권이라고 해서 그를 구출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고 가족의 서름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 한 거겠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정권은 일어난 일에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정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호 의원. 저랑 비슷한 또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만만하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정도밖에 국량이 안 됩니까? 벌써 몇 선을 했는데 참 답답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잘못됐으면 헝가리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구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신이라도 찾아오라고. 응?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쇼라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피살을 한 주체는 북한이면은 북한에 대해서 한번 경고라도 때리고 싫은 소리도 하고 한번 뭐 쇼라도 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이 뭐 월북, 납북,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월북을 했더라도 우리 국민을 왜 죽여? 우리가 북한에서 범죄 저지르고 온 북한 사람들을 우리 죽입니까? 누가 구출까지 해달라 그래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쇼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라는 거는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헌법 1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북한이 처벌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돼, 헌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라 그랬는데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은. 60년을 살아도 헛살았나. 헌법은요, 범죄에 빠진 국민을 보호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수부 공무원을 죽인 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걸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구조를 해주려니까 사후라도. 월북됐든 납북됐든 해수부 공무원은 우리 국민인데 북한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일을 응징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아주 우습게 보는데 목함질의 사건이 나서 우리 병사들이 다쳤을 때 북한에 경고를 했고 북한 측에 대해서 북한 군인이 없는 지역을 택하긴 했지만 자주포로 포격이라도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에? 참 이상해요. 근데 이 여당 의원들이요, 이 문 대통령을 과보호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이상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이제 다시 종전선언으로 돌아갑니다. 어제도 다뤘던 거지만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던 이수혁 대사가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민족 자주성이 강한 대사님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도 주판을 튀겨보고 하겠다. 그럼 우리만 튀기나요? 미국은 안 튀기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우리는 70년 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온 모든 것들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조금 이 대사랑은 다른 얘기했는데 이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분은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랬어요. 미국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핵화를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나 했던 종전선언을 강력히 옹호한 건데 저는 이 문 대통령과 이수혁 대사 발언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현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현대사 광복절 문제라든지 이걸 연설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논문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종전선언에도 그런 게 발견됩니다. 이 대사는 7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운 좋게 우리가 미국을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뭐 그럴 여지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혀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1910년에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었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권자는 순종 황제입니다. 황제가 사인을 했잖아요. 대일본 제국에 합병되겠다고. 주권자가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30몇 년간
우린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하지만은 한일 합방이기 때문에 합방이 된 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식민 지배하고 합방은 또 다르잖아요. 식민은 좀 뭐가 지배 피지배가 있죠. 이거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것도.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 말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수혁 대사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의 조치에 대해서 이 순종이야말로 친일파의 중에 친일파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욕을 못하나요,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따님이 일본 국사관 대학 나와서 그런가? 그렇게 순종이 그 짓을 했을 때 결사반대한 게 누굽니까? 김구 선생 비롯해서 임시정부 만든 그러한 세력과 이승만 박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힘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일본에 합병이 됐으니 세계에서 누가 우리 도와줄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약 30몇 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만주도 먹고 북중국도 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먹기 위해서 하는데 미국이 방해하니까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승리해준 덕분에 우리는 일본에 합병됐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합병했던 우리는 해방을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상해 임정 세력과 이승만 세력이 주체 세력으로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비슷한 운명을 겨뤘던 나라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직전에 이미 공화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한테 있었어요. 그런 주권자들인 국민 투표를 해서 99점 몇 %로 독일에 합병하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합병이 됐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독일군으로서 참전을 했어요.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은 일본군과 같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자원한 사람만 참전했어요. 오스트리아 젊은이들은 전원 징집이 됐지만 우리는 강제 징집을 안 당했습니다. 의무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본 사관학교에 가거나 자기 손을 들고 학도병 같이 어쨌든 형식이 또 지원병처럼 그런 사람만 일본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연합국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직전에 합병된 나라는 떼어낸 다음에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중국을 뺀 네 나라가 10년간 신탁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중립국으로 있는다는 조건으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하고 전쟁했던 나라는 계속 미국이 하다가 막판에 이제 소련이 잠깐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를 군정할 때 미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김구하고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 선생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이걸 막아냈습니다.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럼 너희 나라 세워하고 3년 후에 세우게 해줬어요. 세우게 해줬는데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한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 아닙니까? 북한. 진짜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에 정부를 세웠잖아요. 유엔 승인하에. 그런데 2년 뒤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미국 덕택에 우리가 북한을 막아내서 생존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가 뭐가 있어요. 해방도 미국이 일본을 이겨줬기 때문에 얻은 거고 북한이 막 쳐들어왔는데 미국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장차 3차 대전으로 가기 위한 도발이다라고 해서 참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선택? 우리가 오히려 간절히 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수혁 대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죠.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쟁을 끝낸 다음에 우리 외교의 달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북침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정전을 시켰으니까 방위 조약 맺어야 된다고 맺어가지고 강제 동맹을 지금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응하게도 만든 건 이승만 대통령의 실력이죠. 네. 이게 우리의 현대사인데 이걸 무시하고 7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갈을 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외교관으로서 현대사를 잘못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종전선언은요 이수혁 대사 아이디어가 아니고 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평소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요. 6.25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5,400명이 죽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요. 물론 우리도 베트남전에 미국 위에 참전해서 5,000명의 우리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했죠. 이걸 무시하고 또 이 대사는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무조건 친미로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뭡니까? 유엔이 세우라고 한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했던 게 북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우리를 쳐들어왔던 게 북한인데 그러한 북한을 도와줬던 참전을 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항미 원전,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도와주는 항미 원조전을 했던 게 팽독회를 보낸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 10월 11일 날 북한이 공개한 전략무기 그중에 잠수함, 방사포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보기엔 중국 모델이에요. 중국이 하다가 실패한 것들을 그냥 니들이 해봐하고 넘겨준 걸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겉에만 만든 걸로 마법같이 만든 거죠. 그러한 중국을 미국과 똑같이 보겠다는 게 이 대사의 발상인데 왜 이런 발상을 외교관 출신이 하죠?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이 문정인 특보예요. 그러니까 반미 숭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 대사는요, 현재 중국과의 교육이 미국과의 교육의 2배가 넘는다는 걸 예로 들었는데 돈 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까? 네? 지금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잖아요. 흡입하고 있는데. 우리와 미국의 만남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 대사를 비롯한 문정부의 실세들인데 이들이 바로 종전소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유도하면 유엔사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이 대사는 얘기했죠.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아마 해체가 될 겁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전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가 될 겁니다.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작전권을 환수하는 게 환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상대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베트남식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죠. 우리 땅에는 민족주의자로 가장해 있는 주사파가 드글드글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북한과 합치겠다는 선언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남로당의 꿈입니다. 남로당이 그 꿈을 꿨는데 이루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쳐들어오면 그때 남로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북한과 통일하겠다라고 했는데 남로당 세력을 우리 정부 세우고 2년 사이에 이승만 정부가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죠.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고 북한하고 통일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정전협정도 없어지는 거니까 유엔사도 해체해야 되는, 결국은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용인하는 통일로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통일하고 나면은 저처럼 반공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내분으로 갑니다. 내전으로 갑니다. 그 내전 때문에 내분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DMZ라고 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서로 갈라선 건데 이 경계선 없어지면 다시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힘의 축이 기울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혼란된 예멘 같은 나라로 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더 세니까 걔네들이 정권을 잡아서 공산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은 외면하고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이 문정부 사람들의 작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민 여러분들 사시는 게 어렵고 하시겠지만 진짜 나라 망하는 꼴을 계속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